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협동조합 전문가 송포농협 이시재 지점장입니다. 네, 오늘은 농지연금 제5편을 통해 65세 이후에 노후생활 안정자금으로 농지연금이 좋은지, 아니면 농협에서 담보대출을 받아 쓰는 것이 좋은지, 또 그도 아니면 농지를 매도해서 필요한 자금을 쓰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비교 영상을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일전에 올려드린 100세 시대 준비 안 하면 노숙자 된다라는 영상을 통해 100세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현실에서 직장 퇴직 및 은퇴 후에 필요한 생활비가 250만 원에서 300만 원은 좋게 필요하다는 말씀과 은퇴 후에 원활한 현금 흐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월급처럼 매월 통장에 들어오는 연금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100세 시대의 대안으로 농지연금을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노후생활 안전자금 마련 대안이 반드시 농지연금만이 아니라는 것을 또한 이 시간 말씀을 드리고, 그런 또한 대안으로 여러 가지 강의 영상을 준비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농지연금과 또 농지담보대출을 받아서 생활자금을 쓰는 방법, 그리고 농지를 매도해서 확보하는 방법 등을 비교 설명을 해드리면서 어떤 것이 유리한지에 대해서 판단을 돕는데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채널을 10분간만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농지연금은 매월 일정한 금액을 연금으로 받아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확보할 수 있으며, 또 대출금리가 비교적 저렴하고 농지연금 받는 기간에도 농지를 경작 또는 계속해서 임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점으로는 큰돈 목돈이 필요시 연금으로는 해결하기가 부족하고, 또 증여와 상속을 기대하고 있는 자녀들과의 갈등은 감수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단점은 나이가 만 65세 이상이 되어야만 농지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65세 이전에는 연금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연금을 신청할 수가 없기 때문에 농협에서 농지를 담보대출을 받거나 아니면 농지를 매도를 해서 필요한 자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농지를 매도했을 경우를 또한 생각해 보겠습니다. 농지를 매도했을 때의 장점은 자녀의 결혼자금이나 주택자금 마련 등 자녀에게 또한 현금 증여 등 비교적 큰 목돈이 필요할 때 가장 유리한 해결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큰 단점은 일단 농지를 매도하게 되면 향후에 기대할 수 있는 농지 가격 상승 기대의 이익은 포기해야 하며, 막상 매도한 농지 가격이 상승했을 때 상실감도 사실 무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아는 지인들도 농지 또 부동산을 매도하고 가격이 2배 이상 올라가는 것을 보고 화병이 난 사람들도 흔치 않게 만나볼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실 농지 매도 방법을 통한 노후생활 안정자금 마련 방법은 시간이 흐를수록 가장 후회가 뒤따를 수 있는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농협에서 농지를 담보대출을 받아 생활자금을 확보하는 경우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협에서의 농지담보대출은 농지연금 신청 가능한 65세 이전이라도 나이 제한 없이 언제든지 일시적으로 큰 목돈이 필요할 때는 농지를 매도하지 않고서도 대출 이자만 부담할 수 있다면 목돈과 생활자금을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특히 지역농협의 조합원은 농협에서 담보대출 받은 대출 이자에 대해서 농협 이용고 배당 및 또 농협 사업준비금 적립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이율로 계산한다면 대출 이자의 평균 0.4%나 또한 0.5% 정도 되기 때문에 농지연금에서 부담하는 이자보다 조금 높은 이자에 대해서는 충분히 보전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농협 대출 금리가 비교적 조금 높다 하더라도 담보대출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농지연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주택마련자금 등 큰 목돈이 필요할 때는 농협에서 대출을 받아 해결할 수 있으며, 또한 부동산은 인플레이션에 강하고
또 일반적으로 우상향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농지를 매도해서 생활안전자금을 확보하기보다는 부동산을 매도하기 전에 농지를 담보로 대출을 해서 생활자금을 확보하는 것이 좋지 않나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농지연금과 농지담보대출은 언젠가는 반드시 갚아야 하는 부채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또 안 되겠습니다. 따라서 농지연금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농협에서 대출을 받아 필요한 자금을 해결하는 것이 좋은지 또 그도 아니면 농지를 매도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판단은 사실 개인의 처지와 또 상황에 따라 유불리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 유리하고 불리하다고 단정을 내릴 수는 사실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농지연금이 좋다 해도 65세 이전에는 연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농지를 농협에서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생활자금을 확보하시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65세 이후에는 농지연금을 적극적으로 선택해서 생활하시겠지만 그전에는 매도하기보다는 농지를 담보로 생활자금을 확보해 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농지연금 제1편에서부터 5편에까지 이르러 농지를 소유하고 계신 농업인에게 노후생활안전자금을 마련하는 대안으로 농지연금 제도를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농지연금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65세 이상 되신 어르신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농지가 있으시다면 노후생활자금을 걱정하지 마시고 또한 자식들에게도 용돈 달라 부담 주지 마시고 농지연금을 신청하셔서 당당한 노후생활을 영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제 장모님께서도 현재 80세가 넘으셨는데 농지연금을 신청하셔서 매월 300만 원씩 통장에 월급처럼 꼬박꼬박 받고 계시기 때문에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도 않으면서 또 손주들을 볼 때마다 용돈도 팍팍 주시니 손주들도 할아버지 할머니를 좋아하지 않을 수 없고 또 그런 것 때문에라도 할아버지 할머니를 자주 찾아뵙게 되는 것을 보면서 정말 노후에도 정말 돈이 많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노후민에게 농지연금은 은퇴 후 노후에 꼭 필요한 제도라고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농지연금 제5편인데요. 그동안 농지연금 시리즈를 계속해서 시청하시고 구독해 주신 모든 시청자 또 구독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엔 성공적인 농지 투자에 대한 강의 영상과 또 지역농협의 이사와 감사, 즉 임원의 자격과 역할, 그리고 농협조합원의 역할과 자세에 대한 강의 형식으로 영상을 준비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관심과 시청을 부탁드리면서 협동조합 전문가 이시제TV의 구독 신청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우측 하단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서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농지연금 제5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협동조합 전문가 송포농협 이시제 지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